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신용호의 문화형 토론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그 국경이라는 게 면의 국경이었다가 선의 국경으로 바뀐 거는 근대 국가에 오면서다. 옛날에 명나라 뭐 이럴 때는 사실 그 뭐 당나라 이럴 때는 전부 면의 국경이다. 그래서 그 양만춘 장군이 있는 그 요동성 함락 안에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저거를 함락을 시켜 이게 우리 땅이 되는 거야. 성이 중요한 거지 무슨 뭐 선 이렇게 쫙 그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점 그랬던 게 점점 이제 이렇게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선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청나라와 대한제국이 국경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간도를 알아야 돼요. 간도가 과연 어디냐? 뭐 일부는 뭐 그 두만강에 있는 그 사이섬이 그래서 사이간자에서 간도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 섬 하나가 간도가 돼야 되잖아요. 저도 그것도 왜곡된 역사, 일본이나 이 중국 쪽에서 왜곡한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도의 의미가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러는 사람이에요. 간도의 중요성은 바로 간도가 여기 이 지방인 건 확실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제 여기로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서간도, 북간도, 이게 대한제국 지도거든요. 이게 1908년에 나온 항공염에서 만든 대한제국 지도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여기가 서간도, 북간도 맞아요. 그쵸? 북간도, 서간도. 지금 제가, 이건 제가 그린 지도인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 이일걸 박사님이 그린 걸 제가 많이 수정을 한 거죠. 이 비슷하게 그려놓은, 이따가 언제 뒤에 나올 거예요. 북간도, 서간도 이게, 그 여기가 간도인데, 그럼 간도가 왜 중요하냐? 자, 이 지리적인 위치를 보세요. 간도는 제한제국과 중국 및 러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나 일본의 침략을 막는 방위 전지로, 일본은 대륙 침략의 디딤돌 역할로, 러시아는 해양 진출 근거지로, 이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이 연해주도 간도에 포함하거든요. 연해주가 그 지금 블라디보스톡이 원래 이름이 해삼이잖아요. 그래서 연해주 땅도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청나라 때 그 삼국간섭 때 그 자기네 그 유동반도 뺏긴 거 찾아줬다 그래서 청나라가 줘버린 거예요. 저기 러시아에다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도는 만주에서도 남쪽에 해당하여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기후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만주인데 이 중에서도 남쪽에 해당하거든요. 연해주도 옛날에는 이렇게 반 정도만 사람이 살았대. 그 나중에 이제 고구려 대진국 때 이렇게 위에까지 확보한 거지, 처음에 고시선 때는 반 정도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 다 좋은 거예요. 농사 짓기 좋고, 그리고 주민의 상당수가 그래서 간도에 살았어요. 그 대한제국 영토로 인정돼서 대한제국 백성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죠. 그 당시 일본이 그 당시라는 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쯤이에요. 일본이 시행한 통계에면 간도 거주 한민족은 전체 인구의 80%가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80% 중에서 중국 귀화로 한 10%, 일본 귀화로 한 5%를 빼도 65% 정도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등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0% 중에는 귀화를 한 사람도 있어요. 중국으로 한 15% 귀화하고 일본으로 한 5% 귀화했지만 어쨌든 간에 80% 정도예요.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중요한 간도에 대한제국이 간도를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냐? 이게 우리 땅이 아니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902년에 이범유를 간도 식찬원으로 파견합니다. 고종 황제가. 그리고 1903년 10월에는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해요. 저게 우리 땅이 아니면 어떻게 간도 관리사가 거기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세금을 수납합니까? 세금 수납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돈 받는 사람이. 그래야지 세금을 받는 나라가 주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일본 메이지 유신이 뭐예요? 왕정복고잖아요. 근데 왕정복고에도 왕이 개털이 되니까 세금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일으키는 게 바로 판족봉환. 1868년에 왕정복고를 하고 나서 1869년에 판족봉환을 하잖아요. 땅하고 백성을 모두 호적하고 땅 판을 모두 왕에게 바칩니다. 세금 걷어가세요. 그게 메이주신의 끝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범민 장군이 여기서 간도 주민들을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세금을 수납합니다. 만약에 이범민 장군이
세금을 수납하는데 저게 우리 땅이 아니었다면 청나라에서 그거를 가만 놔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찍도 못할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 김자진 정권의 화령현 청산리 전투, 이게 다 간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도 보시면 나와요. 다. 여기 보시면 자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 또 1911년에 서간대에 위치한 봉천성에 삼원보 신안민천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 이게 다 간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여기 세우는 거예요. 여기 삼원보에.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그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렇게 하고 뭐 여기에서 뭐 연해주 독립군 기지 설립하고 이게 남의 나라 땅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가능하지 못한 거죠. 남의 나라 땅에도 이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우리 땅이었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자, 주민의 80% 이상이 우리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세금 걷어.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일본이 대한제국 강제 합병하니까 거기다가 신안민천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 세워. 봉오동에서 전 독립군 기지 만들어. 그리고 연해주에 독립군 기지 만들어.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성명의 광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만들어. 이게 우리 땅이 아니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일걸 박사가 처음에 간독 영역 지도를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본느선이라 그랬고, 본느라는 학자가 그린 중국과의 우리 국경이에요. 여기 요한데 여기 난한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요하, 여기가 난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코리아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난하를 기점으로 이분은 난하가 중국하고 우리의 국경이다. 그래갖고 이쪽까지 쭉 이렇게 그려놓으셨죠. 근데 이일걸 박사라고 간도학회, 지금 간도학회 회장이신데 이분이 그려놓은 이분이 여러 가지 문헌하고 등등을 참고해서 아까 그 서간도, 북간도 이런 항공연 지도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그린 지도가 바로 이게 간도 지도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간도 지도를 저렇게 그려놓으셨는데 이제 저 때는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 안 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 조선교구 재설정도라 그랬고 1920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지도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압록강이고 두만강인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선교구가 이게 원산교구, 이게 서울 경성교구, 서울교구죠. 그리고 대구교구인데 그런데 이게 조선교구가 이 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렇죠? 저 위에까지. 그 로마 교황청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예요. 제가 3대를 가톨릭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알아요. 제가 대한민국 쿠르실료 연합회 홍보부장도 했었고 저도 그쪽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봉사도 많이 했고 3대예요. 저희 아들은 논산훈련소 군정병 출신이고 절대 조선 이 교구를 이렇게 남의 나라랑 같이 묶어서 교구를 만들지 않아요. 다른 나라랑 묶을 수도 없는 거고 원산교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중국 땅이었다면 여기에다가 원산교구 우리나라 땅 이름을 붙여서 교구를 절대 안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로다가 제가 이거를 조합을 했어요. 아까 이일거 박사가 그린 그 지도랑. 그랬더니 그게 딱 동간도에 해당하고 북간도에 해당하고 여기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원산교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해주랑도 이게 딱 맞아, 지금. 이게 연해주랑 딱 맞아요, 여기. 이게 연해주라고 돼 있잖아, 러시아라고. 딱 맞아요. 결국 이게 동간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북간도. 이게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여기 심여 지역은 바로 이거예요. 만주 봉금 지역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바로 이게 유저변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저변책이 영조시대에 그린 지도예요. 유저변책은 뭐냐면 여기가 심양이잖아요. 청나라 발상지라 그래갖고 저기에는 청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한족은 못 들어가 살아. 저기 큰일 나요. 한족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금 지역을 표시한 게 그 버드나무를 심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유저변책이에요. 그 유저변책을 그대로 옮겨다 놓으면 거의 심여지역에 해당합니다. 그게. 심여지역은 심양 요양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도,
이 지도체가 나중에 그 컴퓨터로 합성하고, 물론 이게 기술자랑 같이 한 거죠. 컴퓨터로 합성하고 이런 게 서간도, 그 동간도, 북간도, 심효지역이 해서 정리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최후에 나온 그림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 아까 로마 교황청 그 지도랑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연해주,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심효지역, 그리고 여기 한반도, 북방고토 지역. 저 만주, 전부 저게 만주예요. 요게 요 연해주만 빼고 나중에 여기 만주국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여기 압록강 이북에. 그리고 연해주까지 합한 게 만주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심효지역, 연해주가 간도고, 그리고 한반도.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나눴어요? 여기 그 연해주는 이제 북경조약 때 고맙다고 소련한테 줘버렸으니까, 러시아에 줘버렸으니까 지금 요 동간도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흑령강성, 길림성, 연영성 이렇게 나눴죠. 중국은. 그 심효지역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서간도하고 북간도 일부하고를, 그리고 이제 길림성으로, 그리고 저쪽 그 동쪽을 흑룡강성으로 나눴습니다. 왜 간도가 그런데 중국으로 넘어갔겠어요? 청나라로 넘어갔겠어요? 저게 우리 땅이었던 건데.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본은 우리 영토를 축소시켜야 자기네가 지배하기 쉽다 그래서 간도를 어떻게든지 청나라에 넘겨주면서, 또는 간도를 따로 떼어서 통치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 외교권을 빼앗자마자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 몰아넣고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 통치하기 위해서 1909년 9월 4일에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습니다. 간도협약은 한족 중심의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에요. 분명히. 설령 그때 그런 조약을 맺었더라도 지금 중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제국을 배제한 협정으로, 물론 무효죠. 일본이랑 청나라가 맺은 게 무효죠. 우리 대한제국이 맺었으면 모르지만, 물론 애교권을 일본이 뭐 애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랬지만, 그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었지만 자주간 주체국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청나라에서 그 자체도 무효이지만 한족 중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간도협약의 내용은 청해 동쪽 국경을 백두산 정계비와 서구수 도문강, 두만강이죠. 으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리고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간부와 파출소 등을 조인 뒤 2개월 내에 철수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간도에 왜 통간부 파출소를 설치했겠어요?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통간부를 두면서 통간부 파출소를 간도에 뒀거든요. 그건 간도가 우리 땅이니까 일본이 간도까지 통간부 파출소를 둘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간도에 통간부 파출소를 못 두죠. 우리나라에 통간부를 뒀으니까 통간부 파출소를 간도에 둔 건데. 그 다음에 청은 용정하고 국자가 구도구, 두도구, 백초구 등을 개방해서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활동에 그 영사재판권 등을 보장한다. 뭐 이렇게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일본은 기뢰선, 즉 연길과 해령간 철도 부설권을 갖는다. 결국 간도협약의 내용은 뭐 중간에 뭐 도문강 이북에 간도 지역 내 한국민을 거주를 승인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거는 이미 다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살고 있어라. 또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의 재산을 청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그 사람들 재산이니까 너희들 가져라. 이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청나라와 대한제국의 국경을 두만강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일본은 통간부 파출소를 철수하고 대신 만주철도 부설권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결국 청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가 청나라를 땅으로 만들어 주는 대신 일본이 만주철도 부설권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 요지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만약에 청나라가 그때 간도가 지네 땅이었다면 저런 협약을 맺었겠어요? 만주철도 부설권까지 주면서 그걸 했겠어요? 간도협약에 두만강이 국경인 것을 명시한 사실 자체가 그때까지는 두만강이 국경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청나라가 나중에 중국 본토 침략에 쓰기 위해서 만드는 만주철도 부설권을까지 줘가면서 굳이 간도협약을 맺어서 두만강을 국경으로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까지는 두만강이 국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범민 장군이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랬는데 그게 되겠어요? 남의 나라 땅이면 거기다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 청나라는 간도협약을 맺었어도 그 뒤에도 간도는 우리가 계속 우리 땅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도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또 봉오동 그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또 봉오동에 전투를 하고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에서 전투를 하고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결국 간도는 확실한 우리 땅이었던 게 이런 모든 것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닌데 왜 만수설도 부속권을 내주면서 두안강을 국경으로 만든다는 거 명시해요. 그때까지 두안강이 중국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더더욱이 한족 중국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청나라와의 협약이니까.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한 역사지 중국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족 중국이 거기 나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도는 당장 사실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도의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요 북간도에다가 동간도라고 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 동간도에다 북간도라고 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요즘에 이제 간도에 대한 그 인식이 좀 고취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간도에 대한 지도를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내려받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간도랑 동간도는 그렇게 헷갈려서는 안 돼요. 왜? 자, 보세요. 여기가 동간도, 여기가 북간도인 게 확실한 게 첫째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바로 이 항공염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북간도, 서간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후에 동간도는 나오지 않아서 지금 없는 거예요. 북간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민족시인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런데 북간도가 용종이야. 용종이 윤동주에서 용종에 살았어. 그럼 용종이 여기예요. 그럼 이게 북간도 맞잖아요. 여기. 결국 이거를 그렇게 하면 그 북간도랑 동간도는 바꾸면 안 돼요. 또 그 시대를 살았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1921년에 북경에서 발행한 한문치 잡지 청고 제1호에 실린 군정서에서 보고한 전황 북간도에서 온 편지에 보면 연변 일대의 전투 상황을 널리 알린 바에 의거한다고 했고 북간도 휘보에 북간도의 한당과 일본의 대격전에서는 화령연과 화령연 청산리의 전투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이 기사가 전부 북간도에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간도가 여기 화령연에서 보낸 거 용종, 화령연 여기가 다 북간도거든요. 그 용종, 화령연 이게 다 북간도니까 결국은 여기 훈춘까지 이게 다 북간도예요. 그러면 결국 북간도가 여기가 만든 거죠. 여기가 동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인터넷 지도에 여기를 동간도라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동간도, 여기를 북간도. 근데 그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간도 얘기 여기까지 했지만 간도 얘기도 앞으로 계속돼요. 왜? 간도는 만주의 남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주를 일본이 남만주, 북만주로 나눴었어요. 일본이 그 만주를 지배한다고 그럴 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 중에서 남만주, 북만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일본이 했던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간도가 만주 남부에 해당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남부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었는데 만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럼 만주의 영역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